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북청소학원에서 수학하고 수리논술을 가르치는 이세호 선생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되게 반가워요. 네,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만난 것도 되게 인연일 텐데 또 클릭하느냐고 또 감사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3차 함수에 대한 성질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일단 여기를 그냥 저도 다 알죠. 뭐 그런 거 다 알죠. 뭐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저희 학원, 그다음에 저의 가치관을 한번 이렇게 30분 동안 투자를 하셔가지고 알아나가는 좀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어요. 뭐 학원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뭐 클릭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수학하고 그다음에 수능은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그 다음에 좀 심화된 생각으로 뻗어나가는 이 과정 자체의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하나를 보여줄 건데, 막 거창하게 제가 써놓긴 했어요. 3차 함수의 7대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지만 써서 한번 해볼 건데, 저는 그 7가지 성질을 외워서 이렇게 자유롭게 쓰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예요. 교과 원칙에서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그 생각, 그 증명 과정이 그게 모든 문제의 풀이 과정이어서 그거를 한 번씩 제가 한번 해보고, 학생들이 가치가 있다 생각하시면 그걸 한번 꼭 다 따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강좌에서는 제가 그 내용, 사실 이 공식을 적용시키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가치관,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수능 문제를 뻗어나가는 그 과정을 제가 한번 적용시켜 볼 거예요. 이 강에서는 올해 좀 말도 많고 뭐 킬러라고 불리는 22번을 제가 한번 해결해 볼 거고,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을 제가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메인 뭐 테마는 3차 함수의 7대 성질로 되어 있지만,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기본에서 생각을 넓혀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고, 그거의 적용은 우리 또 연이 되면 그때 만나도록 해요. 자, 일단 교과 원칙을 먼저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는데, 이걸 모르지는 않죠. 뭐 이걸 모르면 이거는 제가 얘들한테 만약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일단 도함수가 양수이면 원함수 fx는 증가함수이고, 뭐 당연하죠. 뭐 당연히 증가함수라는 것 자체가 접선의 길이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요. 그 다음에 도함수가 음수라면 원함수 자체는 감소하지요. 네, 뭐 예를 들어 감소를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해 보시면, 감소 이렇게 그려 보시면 도함수, 즉 접선의 길이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되게 많이 활용하는데, 사실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거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요놈이에요. 사실 얘를 수식으로 보면 별로 어렵지 않죠. 도함수를 적분을 해요. 그럼 원함수를 구해서 위끝과 아래끝을 넣는 거니까 그냥 뭐 도함수를 적분하면 f베타 빼기 f알파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데, 이거는 생각보다 진짜 많이 중요해서 이거는 한국말로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도함수의 정적분은 그 함수값 차, 그 두 대응되는 점의 함수값 차라고 기억해 놓으시고 많이 적용시키세요. 선생님 써놓을게요. 도함수의 정적분은 함수값 차, 정적분은 함수값 차입니다. 그 대응되는 점의 함수값 차라고 이렇게 수식에다가 의미를 두시면 함수값 차, 앞으로 엄청나게 활용할 여지가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교과 원칙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게 수투랑 미적의 범위가 좀 다른데, 제가 주장하는 건 어쩌면 교과를 넘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도함수가 증가를 해요. 도함수가 증가를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그림을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도함수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갖는 새로운 함수니까,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함수값들을, 접선의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이렇게 모아보시면 값들이 점점 커진다는 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함수가 증가라는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시험 범위로 따지면 수투는 정확히 아니에요. 수투는 정확히 아니지만 미적 범위가 맞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3차 함수를 도함수 갖다 그리려면 어쩔 수 없어요. 요거를 그냥 체득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도함수가 감소라고 하면 당연히 접선 기울기 감소하는 거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해보시면 점점 감소한다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도함수가 감소라는 건 위로 볼록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요거를 서로 이제 공감을 해보죠. 이거가 교과 원칙이라는 건 서로 공감을 하시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쌤 주장은 이래요. 이 5가지만 체외가 되잖아요. 그럼 모든 수능 시험 문제는 수투 기준으로 다항함수 문제는 저는 풀린다고 생각해요. 뭐 이게 이게 저게 진짠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애들하고 이렇게 여기 강북 청소에 오시면 선생님이 꼭 한번은 증명을 같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솔직히 외우라고도 시키고, 근데 외울 때는 막 강제로 외우는 것보다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해 나가는 과정을 꼭 익히라고 하고, 저희 학원에 오시면 이건 아마 다 익히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3차 함수에 숨겨진 건 아니지만 이미 알려진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많은 사실들이 있지만 저도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 7가지 성질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수식하고 그림을 이제 같이 갈 건데, 또 선생님이 같은 말 또 반복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저의 가치관과 학원의 가치관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지향하는 바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여기서도 그래요. 수능을 잘 보고 싶잖아요. 그럼 저는 양쪽 날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살아보면 다 한쪽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없더라고요. 수능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여기서 이런 말 많이 해요. 계산하고 그다음에 그래프, 그림이라고 그냥 할게요. 계산과 그림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사실은 연도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의 특징을 파악해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계산으로 푸는 게 더 쉬울 때도 있거든요. 학생들은 계산하고 그림을 항상 같이 가자. 그럼 내가 만약에 계산 중심으로 풀면 그림을 좀 가미하시고요. 맨날 그림으로 하시면 계산을 좀 가미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의 가치관이에요. 교과 원칙으로 접근해 보자. 그리고 항상 계산과 그림은 같이 가 보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떤 수식을 보시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수식을 보시면 그거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국말로 바꿔도 보시고, 이게 선생님 저의 가치관이에요. 이제 그걸 한번 연습해 볼게요. 3차 함수를 제가 하나 이렇게 써놨어요. 써놓은 다음에 얘를 분석하는 방법은 일단은 계산을 먼저 할 것 같아요. y''은 3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라고 쓴 다음에, 당연하겠지만 2차 함수를 가지고 이제 원함수를 판단을 해 나가는 거고, 이 2차 함수가 도함수니까 양음 및 증가 감소가 원함수의 특징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셈은 b제곱 빼기 4ac, 즉 판별식이라 부르는 거 있죠. b제곱 빼기 b제곱 빼기 3ac가 판별식인데, 요 판별식이 양수일 때만 제한을 두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요렇게 놓고 제가 2차 함수를 그린 상태에서 이제 3차 함수, 이거를 도함수 갖고 있는 원함수를 이제 판단을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아까 7가지 성질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넘버링을 한번 해볼 건데, 진짜 무조건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단순 암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를 쓸게요. 1번 3차 함수는 어떤 점대칭 함수예요. 그 점을 변곡점이라 부르긴 하지만 일단 나라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는 걸 싫어하니까, 하지만 전 쓸게요. 변곡점 대칭이다 라고 쓸게요. 3차 함수는 변곡점 대칭이다, 점대칭성이 있다, 변곡점 대칭이다, 점대칭성이 있다 라는 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끊고 한번 해봐. 이거만 가지고 됩니까? 돼요. 이거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너희들은 당연히 돼야 돼요.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끊고 아니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듣는 게 훨씬 좋아요. 이 그림만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 이걸 섞어서 예, 저도 되죠?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문제 100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 도함수 갖다 원함수를 분석하는 게 기본 원칙이니까 이걸로 원함수를 그려볼까? 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양음이 중요하죠. 양음이 중요하니까 여기까지는 원함수가 증가, 그 다음에 감소 증가를 그리시긴 할 건데, 여긴 도함수가 여기까지 이렇게 감소하잖아요. 그럼 감소하니까 여기까지를 이제 위로 볼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소하면 위로 볼록이니까 왼쪽 거 같이 보세요. 증가를 하시고요. 증가하고 그다음에 위로 볼록이고, 감소하면서 이렇게 위로 볼록을 유지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이제 증가잖아. 도함수가 증가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시는데, 여기까지는 음수니까 감소로, 그 다음은 증가로 그리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그리는 게 3차 함수라는 걸 모르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과연 진짜로 어떻게 수식 없이 그림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 전 답을 해볼게요. 저기 요거 있잖아. 요거 도함수의 정적 분함수 값 차라는 걸 이용하면, 일단
정말 수학에선 대원칙이 되게 중요해. 너네 시험에서 2차 함수가 나오잖아. 무슨 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당연히 그치? 대칭성이 제일 중요해. 그럼 이게 대칭적인 사실로 이걸 증명할 수 있겠어? 맞아. 선생님 저희가 바보가 아닙니다. 얘가 선대칭 함수니까요. 여길 기점으로 왼쪽으로 한 칸 가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가요. 그럼 면적은 서로 어때요? 당연히 같죠.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그쵸? 도함수의 면적은 대응되는 점의 함수값 차가 되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의 함수값 차가 되고 이 면적은 또 이 점과 이 점의 함수값 차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점과 이 점을 보면요. 이 점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만큼 갔을 때 똑같은 만큼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쌤마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래프는 옆으로 간 간격, 그 다음에 올라간 높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죠?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면 이 면적만큼 그래프가 뭐 하는 거야? 올라가는 거고 이 면적만큼 그래프가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 알 수 있고 그 높이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대칭성을 이룹니다 라는 뜻이겠죠. 요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당연한 거 한번 해볼까? 사실 이건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중에 너네가 진짜 고수가 되면 이 말의 무거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일단 이 말은 이해 가나 보세요.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임의의 선을 그려요. 잠깐만. 근데 너네 혹시 점대칭의 정의는 아니? 점대칭의 정의? 이게 이 점의 대칭이잖아. 대칭의 원래 점대칭의 정의는 교과를 정확히 따지면 점대칭의 정의는 이 점을 지나는 임의의 선을 그렸을 때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항상 얘가 나오는 걸 점대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A라고 쓰고 얘를 B라고 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읽어보시겠어요? 점대칭식을 사실은 처음에는 외우는 것보다 스토리 만들어 보시겠어요? A에서 물론 X가 이제 음수일 수도 있겠지만 A를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와 A를 기점으로 X만큼 왼쪽으로 갔을 때의 값이 있을 텐데 그 값을 반 나눈 게 무조건 특정 점이 나오면 이걸 점대칭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A, B 대칭의 수학적 표현이잖아. 이것도 그냥 외우지 말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해야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아까 연결시켜서 점대칭의 정의는 여기를 지나는 임의의 선을 그렸을 때 항상 중점이 요놈인 돔을 점대칭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 사실로서 이 면적은 서로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고 이 기울기는 어떨 수밖에 없겠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기울기 같다는 걸 도함수 갖다가는 선대칭성으로 판단하지만 원함수인 3차 함수 갖다가는 점대칭성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요거랑 요거가 이 점을 중심으로 대칭이라는 건 2023학년도 수능시험 문제 22번에 쓰여요.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건 수투에서는 이 변곡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킬러 문제란 말이 나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적을 선택한 애들이나 사교육을 받은 애들은 이런 점을 찾는데 물론 도함수를 그리면 알겠지만 훨씬 더 빨랐던 게 맞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어느 경계까지가 교과고 그걸 넘어가는 게 뭐고 그 다음에 그래서 킬러 문제라는 용어가 나와서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이 스토리도 이해하시면 되게 좋겠어요. 아무튼 내가 지금 한 말 잘 들어봐. 이 점을 지나는 임의의 선을 그렸을 때 면적 및 기울기 똑같다가 점대칭의 정의인데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역은 성립하는 게 항상 그런가? 답할 수 있게. 역은 성립하는 게 항상 가능한가? 이게 고1 때 배우는 필요조건, 충분조건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점대칭 임으로 두 개의 선을 그리면 이 점을 지난 선을 그리면 면적 및 기울기 같다. 이 성질은 점대칭성의 정의 때문에 되는 거지만 이 기울기 똑같다고 해서 무조건 요 점이 여기를 지나게 만들었을 때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보장이 없어요. 혹은 면적이 똑같다고 해서 이 점이 변곡점이란 정의는 확실한 건 아니거든. 그건 따로 증명을 해봐야 돼. 근데 그건 쌤이 증명하지 않을 거고 그걸 증명하게 되면 쌤 요지를 다시 말이 좀 빨랐으니까 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임의로 선을 그린 거야. 선을 그려가지고 면적이 똑같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이 점이 무조건 변곡점이라는 사실은 따로 증명을 해줘야 돼. 그거는 필요 충분 조건 관계 때문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때문에 정의 자체만으로 뽑을 수는 없어. 그래서 요거는 역으로 성립하는 거는 증명을 해봐야겠지만 결과적으로 해보니 같다. 여기를 이제 떼면 넘어가는 거지만 상위권 학생들은 논리를 엄밀히 따져보기를 내가 권해. 아무튼 그래서 1번 3차 함수는 변곡점 대칭성이 있고 수식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실전 문제 풀 때는 방금 말했던 거
기울기 똑같단 말 나오면 연결시키면 예, 무조건 변곡점을 지나고 면적 똑같다는 말 나오면 거꾸로 이 점을 지난다는 것도 유도를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점대칭하고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어. 요게 1번이야. 그럼 선생님이 두 번째 설명한 거, 그 두 번째 역으로 얘기한 거는 증명을 좀 안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건 선생님도 증명해 보면은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여서 여기는 약간의 직관도 그래. 쌤이 옛날에는 논리적인 엄밀한 근거 있잖아. 논리적 엄밀성을 따지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 엄밀성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사실 이제 실제로 수능 시험을 보거나 모의고사를 봤을 때 성적대가 되게 좋은 애를 보면은 약간의 직관 아니면 이게 직관이라고 무시하는 건 아니야. 너네가 이제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는 건 사실 그 인류 과학의 발전은 논리적으로 엄밀히 따진 것만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지. 혹시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놓고 그거를 반드시 증명을 했겠지. 그런 과정으로 해결하는 것도 인류 역사가 발전한 거잖아. 그거랑 비슷해. 그래서 직관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건 추론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이런 게 아닐까? 직관이라는 건 논리적 근거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직관이란 말 하지 말고 이렇지 않을까? 예상 후 검증이지 뭐. 예상 후 검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이 두 개의 과정은 같이 가는 게 필요해. 선생님 이거 진짜 되게 큰 좋은 얘기 많이 할 거야. 수능 문제랑 쉬운 거랑 어려운 거, 그 다음에 킬러, 이거 막 약간 뭐 대응되는 관계처럼 얘기를 하는데 계산과 그림은 정반대 얘기일 수 있어. 그림을 많이 잘 그리면 계산이 줄거든. 그다음에 논리적 엄밀성을 막 높이잖아. 그럼 약간 예상을 이런 거 아니야라고 추론하는 과정이 좀 줄기도 하거든. 그걸 같이 가라고 주장하는 거야. 아무튼 네, 일단 내가 아까 두 번째 증명할 때는 약간의 그냥 여기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 이렇게 추론을 한번 해본 거야. 검증하는 과정을 쌤이 생략한 거고, 이게 일단 변곡점 대칭이라는 건 필요하고, 두 번째 쌤이 이렇게 써. 잠깐만. 7가지 성질은 쌤이 빨갛게 적어줄게. 두 번째 2대1, 그 다음에 1대1대 1대1이라고 내가 적거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거의 다 알아. 근데 이거를 반드시 증명을 하기를 바래. 그리고 웬만하면 나처럼 증명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싶어. 자, 지금부터 옆으로 선을 그릴 건데 이렇게 빡 쳐보자. 이렇게 빡 친 다음에 저기 요게 몇 대 몇일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 내가 몇 대 몇일까? 라고 물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대1을 이러지 말고 이게 몇 대 몇일까? 라고 생각을 이렇게 물었어. 그럼 다시 원칙으로 가봐. 이 그래프의 특징이 있어. 뭘 것 같아? 발견해서 내려간 만큼 올라가. 그럼 이 내려간 만큼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잖아. 여기 도함수의 적분 함수값 차니까 내려간 만큼이라는 건 이 면적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올라간 만큼이라는 건 여기 대응되는 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면적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내려간 만큼 올라간다니까 이 도함수를 이거부터 여기까지 적분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치? 여기는 음수 쪽 양수니까 네, 삭제되면서 0이 되겠지. 이거 그냥 이 몇 대 몇인지 물어보면 그냥 이 적분값이 0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들아 요 길이비가 2대1이라는 거 알고 있는 사람들은 2차 함수에서 이 면적이 2대1이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건 얘들이 2대1이라는 비율 관계를 외우잖아. 근데 요건 또 모르겠대. 이해가 안 돼.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2대1을 외우는 사람은 이거 2대1은 당연한 거야. 그럼 이 증명은 어떻게 할래?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 선생님 당신 말은 이거예요? 면적이 똑같다는 뜻이죠? 맞아. 근데 쌤 이걸 만약에 막 변수로 막 엄청 알파베타 잡으면 힘들잖아요. 저도 맞아. 근데 면적이라는 건 평행이동과 무관하지 않나요? 나도 맞아. 그럼 평행이동에서 여기를 원점으로 꽂으면 어떨까요? 나도 이렇게 생각해.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를 원점으로 꽂고 여기 레이라 쓰고 B로 한번 써보자고. 그러면 잠깐만 또 요 A, B랑 헷갈리는 애들 때문에 평행이동 한 거니까 여기를 PQ라고 써볼게. PQ라고 쓰면 인테그랄 0부터 여기까지 축까지 최고차항은 여기 3a라고 나왔으니까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최고차항은 불변이잖아. 그럼 3a에 x 빼기 0에다가 x 빼기 p를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뭐 3a 날라가고 x제곱이니까 3분의 x 3승 빼기 그 다음에 px니까 2분의 px 제곱을 넣고 0하고 q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지 뭐. 그래서 여기를 0 이렇게 쓰면 되지. 면적이 똑같다는 뜻이고 아래쪽과 위쪽이니까 그래서 3분의 q의 3승 빼기 2분의 pq의 제곱이 0이니까 이렇게 지울 수 있어. q제곱 이렇게 지워지잖아. 그래서 q는 2분의 3p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그럼 당신 말은 이게 요거의 2분의 3배입니다. 즉 2대 3입니다. 고로 2대 1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2대 1이 되는 거예요.
여기 2대1은 쌤이 이제 가르쳐 보면 2대1을 안 써먹은 친구들은 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이걸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당신은 사교육을 통해서 공식을 암기하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교과 원칙으로 증명을 해서 항상 문제를 풀 수 있잖아. 그치? 미분으로 풀 수도 있고 한데, 쌤의 주장은 이걸 여러 번 해가지고 본능적으로 그 과정을 머릿속으로 압축시켜서 그 결과를 이용하는 건 괜찮다 생각하는 거야. 내 말이 너무 어려운데 약간 증명을 반드시 하라고. 그리고 그거를 그 뼈에 박아서 모든 게 자연스러워지라고. 구구단처럼. 그걸 한 다음에 써먹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여기 2대1이 나오고, 그 다음에 1대1대1은 당연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지금 얘는 아까 말한 점대칭이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은 거잖아. 1대1이고 1이야. 그럼 반대편으로 살짝 그려보시면 마찬가지야. 이것도 1대1대1이지. 왜 그럽니까? 점대칭이니까 뒤집어 보면 똑같은 그림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가 1대1대1, 1대1대1이니까 1대1대1대1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부터 너희랑 나랑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 3차 함수 문제에서 어떤 관찰형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박스를 그려. 박스를 그리는 거랑 안 그리는 거랑은 내 문제 난이도가 정말 하늘과 땅끝 차이예요. 네, 꼭 박스를 그리시고요. 3차 함수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당신 말은 여기부터 여기 올리면 선생님 그러면 이면적과 이면적은 똑같은 뜻입니까? 맞아요. 올라간 만큼 내려가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거만큼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여기도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여기 지울게요. 이제 결정 2대1, 1대1대1대1을 통해서 네, 이제 박스를 그립시다 라는 주장을 제가 한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관찰형 문제를 푸실 때는 박스를 그려요. 수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계산이 수식이라고 써놓을게요. 수식으로 하는 거 좋은 방법이지만 그림하고 같이 가는 거는 더 좋은 생각이에요. 뭐가 나을지는 알 수 없어요. 물론 많이 풀다 보면 어떤 거는 그림으로 한 번에 풀리는 게 많아서 대부분 선생님은 그래서 그림 중심으로 하긴 하는데 한 60대 40의 비율로 하긴 하는데 너희들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보면 뭐 고3이나 처음에 오시면 거의 80대 20 정도로 너무 편중돼 있거든요. 요거를 조금만 돌리시면 수능 문제 22번 같은 것도 금방 풀려요. 일단 요렇게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세 번째 성질이에요. 1대 루트 3이라고 적을 건데 요거를 모르는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하잖아.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를 1대 루트 3이라 이렇게 하거든. 그럼 이제 이거를 증명을 어떻게 할래? 이런 아이들도 있어. 선생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봐. 저는요 이게 내려간 만큼 올라가는 거니까요. 여기를 딱 찍어가지고 여기를 똑같이 0,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간 만큼 올라가니까 적분하면 또 0 똑같이 할게요. 잘했어요. 아주 훌륭해요. 근데 선생님은 이 증명을 통해서 이렇게 수학 전반에 쓰이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싶은 거니까 난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할게요. 얘가 지금 점대칭이란 말이야. 맞지? 점대칭에서 가장 유명한 점대칭 함수의 이름이 있지. 그게 기함수. 그치? 용어는 없어졌지만 원점 대칭 함수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원점 대칭 함수를 기함수라 부르고 영어로는 오드 펑션이라 불러. 그치? 오드는 그 이상한 뜻이 아니고 홀수의란 뜻이거든. 그래서 원래 오드 펑션, 기함수, 원점 대칭 함수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거를 오드 펑션이라 불러요. 그래서 요 함수를 평행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비율이 달라질 리가 없는 거니까 평행이동을 해서 이 변곡점을 원점에 딱 꽂아주면 따다다다다닥 이런 게 지워져요. 따다다다다닥 지워지면서 꼴이 뭐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ax 3승 더하기 2x로 바뀌어요. 2차항과 항상 지워져요. 이건 너네가 논술을 해보시면 경험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원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x로 묶으시면 x에 ax제곱 더하기 2로 묶이니까 요즘 좌표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2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미분 한번 해보시면 3ax 제곱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요거 이꼴 0 하면 원래 뿔만 2개 나오는데 양수만 택할게요. 그럼 여기 루트 마이너스 3a분의 2니까 여기가 극점 좌표 여기 있죠. 극점 여기가 요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거는 그림보다 수식으로 하셨네요. 맞아요.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게 필요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되게 힘들어. 그게 나아. 여기를 몇 배 하면 되는 거 알겠어요?
루트 3 뺀 건 아시겠죠? 루트 3 빼면 얘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3차 함수는 이게 1대 루트 3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이 많이 써먹는데 그 공식을 외우면 더 좋은 거는 선생님 평행이동해서 이게 이렇게 기함수로 바뀌니까 이렇게 풀 수 있군요 라고 생각하는 거를 훨씬 추천해 드려요. 요건 3번이고 그 다음에 쌤은 요 7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요 없어요. 솔직히 필요 없는데 2대 3은 사실은 이게 선생님도 막 이렇게 길게 하면 한번 해볼 텐데 내가 한 번도 애들 증명해 준 건 없어요. 여기 극대라고 부르죠. 여기 변곡점, 여기 극소를 연결시킨 이 직선의 기울기랑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변곡 접선이라고 부르는데 수투의 범위는 아니지만 익혀놓는 게 좋아요. 이 점에서의 접선은 그래프를 뚫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놓게 되면 이게 좀 더 가파르죠. 이거보다 가파르는데 이 기울기의 절대값의 비율이 항상 2대 3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쪽의 기울기의 절대값 비율이 2일 때 큰 쪽의 절대값 비율은 3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쌤이 7개라는 걸 맞추려고 써놓은 거지 사실 현장 써먹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전 증명하지 않지만 혹시 오늘 수업을 다 듣고 증명해 보시면 연습이 될 거예요. 이거는 숙제라고 할까? 한번 해보세요. up to you예요. 당신들이 한번 해보시고 이건 그렇게 많이 써먹진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써먹지가 않아요. 하지만 7개 성질 중에 하나예요. 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강사들의 노하우를 조금 섞어주는데 여기 넓이를 구하면 되게 다양한 성질들을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교과는 사실은 그 막 필수 암기식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 보기 문제에 있는 거 2차 함수의 요 면적 구하는 공식은 사실은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여기 면적이 6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곱하기 최고창 계수. 요거는 교과에 엄밀하게 딱 나오진 않지만 또 없다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요거를 활용할 때 계산일 줄이려고 많이 써먹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노하우니까 적어 놓으시고 증명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외우고 많이 활용하면 좋겠어요. 요건 3차 함수고 접하고 다시 만날 때 면적은 12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4승 곱하기 최고창 계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알려드리는데 신기한 건 내가 이걸 이렇게 외우라고 시키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선생님 외우라고 하는 게 좀 그런데 그냥 그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거 많지 않아요. 근데 요건 대부분 필요해서 암기하잖아요. 그쵸? 매번 적분하지 않는 것처럼 요 세 개는 증명 후엔 한번 써보세요. 쌤이 요거는 내가 만들었다가 그 몇 년 전이었지? 경희대학교에서 모의논술로 나왔었어요. 여기를 요 길이라고 할게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할 때 3차 함수의 이 면적을 구하기 되게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는 12분의 구하는 쪽 길이를 3승하고 그 길이에다가 반대편 길이를 2배 더합니다 라고요. 길이야, 길이. 좌표가 아니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게 많은 문제에서 적용하기 되게 편해요. 물론 반드시 암기해야지 수능 문제 푸는 건 아니지만 너네가 막 다양한 문제를 풀 때 매번 적분하는 그것도 시간 낭비거든. 똑같아요. 이 면적도 12분의 구하고자 하는 쪽을 3승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이에다가 반대편 길이를 2배해서 더한 다음에 최계를 곱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내가 왜 얘기했냐면 드디어 너네가 쟤를 자유롭게 썼을 때 얻어지는 하나의 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5번이라 쓸게요. 2분의 H3승 곱하기 최고창 계수예요. 2분의 H3승 곱하기 최고창 계수. 이거는 정말로 많이 써요.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외우지 말라고 했었는데 워낙 많이 나와서 여기를 내가 H를 한번 써볼게요. H면 여기가 길이가 H잖아. 그러고 이 면적이 누굴 말해요? 이 면적이 요 높이차를 말하는 거지요. 도함수의 정적분은 대응되는 점의 함수값 차가 되기 때문에 이 면적은 요 길이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적은 12분의 정정 6분의 베타 빼기 알파의 3승 곱하기 최고창 계수인데 최고창 계수는 2차 함수의 최고창 계수니까 3A라 적어야죠. 3A 물론 절대값 씌우셔야 하지만 양수해놨으니까 2라고 쓰시면 되고 2분의 H3승 곱하기 절대값 A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 A는 최고창 계수지만 여기 간격을 알 때 여기에 간격을 알 때
요 높이는 2분의 h3승 곱하기 최고창 계수라는 걸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밑에 도함수를 그려서 2차 함수의 면적으로 따지는 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너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면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증명되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6번과 7번인데 이 6번은 저도 사실은 이거를 잘 활용하지 않았었는데 인강에서 되게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용어를 들어서 사실 뭐 3 곱하기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걸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제가 정말 많이 활용하는데 접선의 기울기는 각 점까지의 거리의 곱 곱하기 최고창 계수 각 점까지의 거리의 곱 곱하기 최고창 계수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지우고 여긴 요까진 지우고 여기는 요 증명은 그림보다는 이제 이쪽에 가깝게 해요. 계산 수식으로 하니까 요 수식도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7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7번은 너네가 먼저 뭘 해보시냐면 이거 해봐야 돼요. 3차 함수를 그린 상태에서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라 놓으세요. 그리고 최고창 계수는 제가 이제 이건 P라고 써볼게요. 저 위에 거랑은 이제 다른 얘기니까 이건 지운 다음에 지금부터 만약에 이 수업으로 도움 받고 싶으시면 얘를 일단 멈춰 놓으시고요. 이 감마에서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먼저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얘기를 들어요. 오케이? 자, 그럼 제가 이제 했단 전제에서 이제 이 함수 fx, 제가 여기 와 있는 k라고 쓸게요. 다음처럼 식이 나오면 fx에서 k를 빼면 최고창 계수는 p고 그 다음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쵸? 그런 다음에 도함수를 구하겠죠. f'x는 놓는데 여기서 노하우가 하나가 생기죠. 곱미분, 아니죠. 잠깐. 곱하기 인수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에서의 미분은 전개한 다음에 미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인수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미분이 훨씬 더 나아요. 전개하시면 안 돼요. 네가 느껴보세요. P라 놓으시고 넘긴 다음에 미분하면 K 날라가죠. 그 다음에 미분하고 붙이고 더하기 내비두고 미분하고 내비두고 더하기 내비두고 미분해 보시면 돼요. 그럼 다음처럼 나오잖아. 자, 여기다가 이제 감마를 넣어보세요. 감마 넣으면 지워져요. 이렇게 지워지니까 얘밖에 안 남죠. 그래서 f' 감마는 p 곱하기 감마 빼기 알파에 감마 빼기 베타가 나와요. 자, 지금부터 제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요거의 기하학적 의미가 뭔지 말해보세요. 기하학적 의미 뭐예요? 그쵸?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예요. 거리. 이건 뭐예요? 이 거리죠. 그러니까 의미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각 점까지의 거리의 곱입니다. 다만 최고창 계수는 나중에 곱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또 하나의 의미는 너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혹시 곱미분할 때 이거 봤어요? 여기다 감마를 넣으면 다 지워지잖아.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누가 얘를 미분하고 알파를 넣으래. 그러면 방금 그 경험으로 여기를 가려요. 손으로 가리고 알파를 넣는 거랑 같지 않겠어? 나머지는 x 빼기 알파란 항이 남아있으면 그분은 0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음처럼 될 거야. 그리고 기하학적 특징을 파악하려고 마이너스를 밖으로 뽑아보면 다음처럼 돼.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는 요 거리 말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감마 빼기 알파는 요 거리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기울기도 각 점까지의 거리의 곱하기 최고창 계수라는 것도 알 수 있어. 맞아. 그럼 그럼 저희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추론을 한번 해볼까요? f' 베타는 요 거리에다가 요 거리 곱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거리에다가 거리 곱하시면 돼요. 다만 이거는 감소하는 부분이니까 마이너스만 붙이시면 돼요. 마이너스 최고창에서 붙이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너네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매 모든 문제를 풀 때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지겹잖아. 그러니까 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어떨까라고 전 추천을 해드려요. 지울게요. 그래 여기는 읽어볼게. 접선의 기울기는 각 점까지의 거리의 곱하기 최고창 계수 쓰시면 되고 이건 다항함수의 일반적인 성질이에요. 다만 지금 이 선이 이 3차 함수랑 몇 개 만나요? 3개 만나죠? 그러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하는 거니까 만나는 개수랑
만나는 개수랑 요 차수가 일치할 때는 모든 다항함수가 다 됩니다. 요거는 기억해 보시고 제가 그러면 한번 너의 추론 능력 좀 한번 향상시켜 볼까요? 계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다 4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뭐 2라고 써볼까? 여기를 5라고 써보자. 최고참 계수는 제가 2라고 써볼게요. 자,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정보를 내가 뽑을 수 있을 텐데 두 가지를 물어볼게. 예제라고 한번 해볼게. 원래는 예제를 좀 많이 들어주는 게 되게 좋아요. 혹시 여기서의 기울기랑 이 좌표를 바로 알 수 있을까? 내 얘기를 먼저 해줄게. 첫 번째는 여기서의 기울기는 지금 이렇게 옆으로 선 그렸잖아. 그럼 이거는 사실 3차 함수가 만나는 건 두 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접하니까 두 번 만났다 볼 수 있는 거야. 그 토탈 개수가 세 개로 바라볼 수 있겠지. 그래서 나는 이거의 기울기는 최고점 개수 2 곱하기 거리니까 3 곱하기 3 이렇게 해주기를 추천해요. 선생님 저 그냥 하면 안 됩니까? 돼요.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숫자의 의미가 보일 때가 있어. 진짜야. 저 그냥 하면 안 돼. 너무 복잡한데요? 한번 믿어봐. 어떤 숫자의 의미가 딱 캐치가 돼서 어떤 특징을 유추하는 문제들도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몇 번 해보면 그렇게 어색하진 않아. 그 다음에 여기 좌표 얼마인지 알겠어? 2랑 5니까 이게 2대 1이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 3칸이니까 한 칸을 빼면 여기가 4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가 2란 뜻이니까 여기는 2분의 h의 3승 곱하기 최고참 개수니까 요 거리가 8이야. 8이 되니까 4에서 8을 빼면 되겠지. 이게 마사라는 거 알 수 있어. 마사가 되는 거는 요 길이가 8이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야 그러니까 이게 셈이 주장하는 그림으로 푸는 거고, 혹은 선생님 저는 너무 어려워요. fx 빼기 4는 최고참 개수 2에다가 x-2의 제곱에 x 빼기 5라 쓰는 것도 대단히 훌륭한 자세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미분해가지고 5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아가 다시 4를 넣어봐요. 계산량이 어때요? 길어지잖아요. 선생님 주장은 이게 의미가 없는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산을 해서 의미가 있고 하잖아.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 것도 있거든. 근데 너네가 하는 공부 중에 너무 상당수가 의미 없는 공부여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너무 길어서 선생님 좀 빨리 말을 할게요. 이게 딱 500만 50분에 끊으려고 해서 요까지 하시면 요게 제가 7번을 말한 거고,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이제 사실은 제가 만든 건 아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상황도 그렇고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 정말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 이거 무섭지는 않지. 너희들이 무서울 리는 하나도 없겠지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 0이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이거의 두근 알파베타라 하잖아. 그럼 이거 두근의 합과 그 다음에 곱은 교과에 있어요. 근데 쌤 기억이 맞으면 3차 함수의 근계수 관계는 뺐어요. 이번에 지금 너네가 혹시 이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애매해요. 이거는 교과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공식은 빼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고 뭐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가 a분의 c, 그 다음에 곱한 게 이게 마이너스 a분의 d라는 건 뭐 너희가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이것도 애매해요. 사실 이거 공식으로 나올 필요 없고 사실 인수분해해서 전개하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이거는 교과에 없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이건 있고, 다만 우리 입시를 치른 사람으로서 이 근계 관계 중에서 3차 함수의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공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혹시 너희들 중에 이거 잘 못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배경이 하나가 얘고, 두 번째 배경은 제가 3차 함수의 도함수를 그렸죠? 도함수에 이것도 하나의 함수니까 다시 도함수를 그릴 수 있었어요. 그럼 얘가 위로 쫙 올려보시면 요 점을 아까 쌤이 변곡점 혹은 대칭점이라 부르는데 요 점을 구하는 방법은 몇 번 미분해 보면 될까? 네, 2번 미분해 보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사실을 알잖아? 그럼 사실 대단히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일단 이건 메인 테마가 아니니까 요걸 지우고 제가 되게 많이 활용하는 것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1단계는 뭐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대충 옆으로 선을 그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알파, 베타, 감마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너가 답해보세요.
그냥 빨리 할 거예요. 두 개 연립해요. 연립한 거에 3차 방정식의 근이 이 세 개예요. 그럼 세 근의 합은 얼마란 뜻이죠? 네, 맞아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요. 이건 공감하시겠죠? 그 다음에 요 3차 함수를 혹시 두 번 미분해 보세요. y 프라임은 3a x제곱, 그다음에 급하니까 여기 빠졌네요. 네, cx 더하기 t라 써보시고, 미분해 보시면 여기가 2bx 더하기 c, 한 번 더 미분해 보실래요? 그러면 6ax 더하기 2b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a분의 b가 돼요. 오! 뭐야 이거? 몇 배 나와요? 3배 나오죠? 그래서 거꾸로구나. 거꾸로 이렇게 3배 나오죠?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물론 3개 만날 때란 전제에서 중근도 3개 만난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3개 만나는 전제에서 세 근의 합은 무조건 변곡점 좌표의 3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거보다 네, 일단 설명해 볼게요. 3 곱하기 변곡점 모든 실근의 합은 실근의 합이라는 게 맞아요. 실근의 합은 3 곱하기 변곡점 좌표의 3배란 뜻으로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가 수능에 쓸 리는 없지만 뭐가 좋으냐면 이게 빠질 때 여기 있잖아. 여기 요 3차항의 개수랑 2차항의 개수로서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해가나 봐요. 이렇게 3차 함수를 하나 그린 상태에서, 이건 수능에 진짜 많이 나왔던 그림이에요. 이렇게 놓을게요. 정말 이건 우리 외우지 말고 한번 쌤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일단 이게 마지막 개념입니다. 모든 3차 함수는 접선을 자체에서 그릴 수 있고 반대로 그릴 수 있어요. 자, 지금 내가 이걸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머릿속 해봐요. 3차 함수에서 얘를 빼요. 그럼 몇 차에서 몇 차를 빼는 거죠? 3차에서 1차 함수를 빼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가 불변이죠? 3차랑 여기까지 불변인 거 맞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알파, 접하니까 두 번으로 볼 수 있잖아. 알파, 그 다음에 감마의 합은 네,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사실 변곡점의 3배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요 놈하고 요 놈을 빼봐요. 왜냐면 변곡점을 수능에서 쓸 리가 없어요. 그거 절대로 나라에서 그렇게 내비두기 힘들어요. 워낙 난리가 나가지고 요거랑 빼봐요. 또 빼서 식을 만들어 보시면 다시 여기서 또 다른 1차 함수를 빼니까 식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최고차하고 2차는 불변이에요. 그러면 역시 접하니까 베타라고 놓고 그다음에 알파라고 놓으면 이것도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럼 당연히 어떨 것 같아요? 같잖아. 그래서 여기가 같은 거니까 지워볼까? 이렇게 지우고 베타는 2분의 알파 플러스 감마라고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교육과정의 원칙대로 설명하기 맞아요. 선생님, 그 아까는 근계 3차 함수의 근계수는 없다며요. 그것도 참 애매해요. 그 대학 교수님들도 이렇게 그 제시문 나오는 거 보면 그게 빠진 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애매해요. 근데 그걸 또 거꾸로 인수분해 생각하면 또 당연히 맞는 그 교과라 말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그 유명한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3차 함수는 접선을 자체에서 그릴 수 있고 반대로 그릴 수 있는데 그 근들은 서로 등차수의 관계에 있다. 가운데 거를 2배 하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나온다는 것도 근계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요건 있잖아. 쌤 추천은, 쌤이 개인적으로 이 변곡점을 구해서 3배 했던 거는 거의 안 썼는데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쌤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이거보다 제가 맞다 생각하는 건 3차에서 직선인 1차 함수를 빼면 최고차하고 2차까지는 불변이므로 모든 근들의 합은 불변이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저 생각에는. 근데 다만 아이들의 대부분 이렇게 3 곱하기 0.이란 말을 쓰니까 나라에서 쓰지 말라는 말을 그냥 썼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 건데, 이제 이 수업을 조금 잘 이해해 주면 좋겠는 건, 오늘 이 50분 냈나? 50분 정도의 수업으로 당신은 이 7개를 외우란 뜻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한 7개를 보시면요, 상식이에요, 상식. 이게 제가 말하는 인간의 상식이에요, 인간의 상식.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정해진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과 원칙을 다시 보세요. 도함수, 양수면 증가, 당연하죠. 음수면 감소, 도함수의 면적은 함수값 차, 그리고 도함수의 증감이 리버 라버인 건 제가 의도를 가지고 별로 안 썼죠. 이거는 미적 범위니까 이렇게 한 거고, 결국 이 세 가지로 이런 많은 것들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변곡점 대칭이다. 2대1, 1대1, 대1이고 박스 그릴 수 있다. 1대 루트 3, 2대 3. 물론 증명 안 했지만 여기 간격이 h면 이 극대량수의 차이는 2분의 h 3승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 그 다음에 모든 근의 합은 불변이다. 그쵸? 직선하고 곡선이 만나기만 하면 단 3개예요. 만날 때 중근 포함. 그 다음에 접선의 길기는 각 점까지의 거리의 곱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로 풀 수 있다. 그리고 항상 문제는 수식으로도 하고 그림으로도 그려서 서로 같이 도와줘야 한다. 이게 메인 주제예요.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원칙이 확장될 수 있다. 교과 원칙으로 무엇이든 다 접근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내용 정리로 보고 제가 2강에서는 고난도라 불리는 문제 몇 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걸 적용시켜서 그렇게 끝내도록 할 테니까 아무튼 들어줘도 감사하고 혹시 들어봤으면 2강까지는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떻게 적용시킨지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에 또 봬요.